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작은 마을의 한 국밥집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엄마 손 국밥 간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언제나 북적이는 이 작은 국밥집에서 민서는 오늘도 부지런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21살의 민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운영하던 이 국밥집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꾸려가고 있었어요. 민서야, 오늘도 국밥이 끝내주는구나. 단골 손님인 박 사장이 엄지를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죠. 고맙습니다. 엄마 레시피 그대로 끓였거든요. 김치도 더 드릴까요? 아이고, 이미 배부른데 어떡해. 근데 민서야, 너 혼자 이 가게 운영하느라 고생 많다. 민서는 괜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흘끗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죠?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민서야, 저 아저씨 봐봐. 완전 떠나가는 거 아냐? 민서가 고개를 돌려보니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값비싼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어요. 허름한 국밥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어서 오세요. 민서가 밝게 인사하자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따라 들어왔어요. 뭘로 드릴까요?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을 따라주려다 문득 그의 손목을 보게 되었죠. 거기엔 반짝이는 고급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우와, 완전 비싼 것 같은데. 민서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그 시계가 묘하게 익숙해 보였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금세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느라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태성, 그가 바로 그 남자의 이름이었어요. 태성그룹의 회장으로 전국에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의 수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국밥 한 그릇을 기다리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됐습니다. 민서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가져다 놓았어요. 이태성은 숟가락을 들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민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민서의 환한 미소에 이태성은 순간 멈칫했어요. 그 미소가, 그 눈매가 누군가를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밥을 한 숟가락 떠넣은 이태성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오랜만에 맛보는 진짜 손맛이었거든요. 화려한 호텔 요리에 익숙해진 입맛에 이 소박한 국밥이 이렇게 깊은 감동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태성이 진심으로 말하자 민서는 더욱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물려준 비법이거든요. 그 순간 이태성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엄마라는 단어에서 뭔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민서는 다른 테이블을 치우면서도 자꾸 그 손님을 힐끗힐끗 바라봤어요. 특히 그의 손목에 찬 시계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수진아, 저 아저씨 시계 봤어? 응. 아, 완전 비싸 보이는 거. 롤렉스인가? 맞아. 그런데 우리 엄마도 비슷한 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설마 내 엄마가 그런 비싼 시계를?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민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았거든요.
이태성은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 일어섰어요. 그때 민서가 다가와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7,000원입니다. 카드 되나요? 네, 됩니다. 계산을 하면서 이태성은 다시 한번 민서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정말 누군가를 닮아도 너무 닮았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태성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민서는 여전히 그의 시계가 마음에 걸렸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문득 어머니의 방에서 본 작은 보석함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민서야, 뭘 그렇게 생각해? 수진의 목소리에 민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호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시계에 대한,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호기심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국밥집 문을 닫은 후 민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층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민서에게 집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흔적들로 가득했어요. 엄마. 민서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민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죠. 문득 낮에 본 그 시계가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민서는 어머니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서랍장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소중한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석함을 발견했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 반짝이는 시계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헉! 민서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시계는 오늘 낮에 봤던 그 남자의 시계와 거의 똑같아 보였거든요. 같은 브랜드, 같은 디자인. 심지어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자까지 비슷했어요. To my love, forever minus T. T? 이게 뭘까? 민서는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비싼 시계 같은데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걸까요? 보석함 안을 더 뒤져보니 몇 장의 사진이 나왔어요.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들이었는데 그중 한 장에서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어머니 옆에 서 있는 남자. 그 사람이 오늘 국밥집에 온 그 남자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20년도 더 젊어 보이긴 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 같았어요. 엄마, 이 사람이 누구야? 사진 뒷면을 보니 이태성, 지연 -1998년 여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가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였죠.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이태성을 검색해 봤어요. 그러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이태성. 전국 굴지의 대기업 총수. 헐, 진짜 대박이네. 화면 속 이태성의 모습은 오늘 국밥집에서 본 그 사람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이런 사람이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민서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어머니와 이태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시계가 정말 비싼 물건이라는 것이었어요. 한편 이태성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오늘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국밥집 아가씨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김비서. 네, 회장님. 오늘 그 국밥집 좀 알아봐줘. 무엇을 말입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언제부터 했는지, 그런 것들 말이야. 김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 가까이 이태성 곁에서 일해온 그였기에 회장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이태성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 하지만 김 비서는 알고 있었어요. 회장이 그냥 궁금하다고 할 때는 절대 그냥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집에 도착한 이태성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여 년 전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한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죠. 지연아. 이태성은 사진 속 여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지연. 그가 사랑했던,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유일한 여자였거든요. 사진 속 지연의 손목에는 시계 하나가 차여 있었습니다. 이태성이 직접 선물한 그 시계. 둘만의 사랑의 증표였던 그 시계 말이에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이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그 아가씨가 지연을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조사해보니 그 국밥집은 원래 김지연 씨가 운영하던 곳입니다. 이태성의 손이 떨렸어요. 지연이가? 네. 하지만 3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지금은 딸 민서 씨가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 민서? 네, 21살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이태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연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딸이 있다는 사실에도요. 민서, 혹시 그 아이가? 이태성의 머릿속에 복잡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21년 전, 그때 지연과 헤어졌던 그 시기와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더 자세히 알아봐. 특히 그 아이 출생에 관해서.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간 후 이태성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어요. 지연의 환한 미소가 오늘 본 민서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민서가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오후 민서는 어머니의 유품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계와 사진 외에도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래된 편지들과 일기장을 뒤지다가 어머니가 쓴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태성이에게 마이너스 미안해. 혼자 키울게. 민서가 아빠를 닮아서 예뻐. 뭐야? 이게 뭐야? 민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빠. 그동안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고만 했었죠. 그런데 태성이라니. 혹시 이태성을 말하는 건가요? 그럼 자신의 아버지가? 민서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지금 시간 있어? 응.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금 우리 집으로 와줄래? 급한 일이 있어. 20분 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수진이 민서의 방문을 열었어요. 야, 무슨 일이야? 완전 다급하던데? 민서는 말없이 사진과 메모를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진은 처음엔 별거 아니라는 듯 했다가 점점 눈이 커졌어요. 잠깐, 이거 진짜야? 이태성이. 그 재벌. 모르겠어. 근데 어제 온 그 아저씨 맞는 것 같아. 헐. 그럼 너 혹시 재벌 딸인 거야? 수진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다고. 확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뭐가 달라져? 뭐가 달라지긴. 완전 인생 역전 아냐? 하지만 민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당황스럽기만 했거든요. 그때 이태성은 회사에서
김 비서의 추가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회장님, 민서 씨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 그런데 출생일이 1999년 3월 15일입니다. 이태성은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1998년 여름에 지연과 마지막으로 만났었고,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에 민서가 태어났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이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만약 정말 민서가 자신의 딸이라면 지난 2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놓쳤던 걸까요? 지연이와 내가 왜 헤어졌는지 기억하나? 네, 회장님의 아버지께서 강하게 반대하셨죠. 문중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이태성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시 아버지는 지연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며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둘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태성은 집안에서 정한 여자와 결혼했었죠.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결혼이었고, 아이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결국 5년 전에 이혼했고, 이태성은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민서가 내 딸이라면, 이태성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지연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그날 저녁 민서는 결국 국밥집으로 이태성이 다시 올지 궁금해서 계속 입구를 쳐다봤어요. 민서야, 왜 자꾸 밖을 봐? 수진이 물어보자 민서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뭔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오후 8시쯤 정말로 이태성이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서가 인사하자 이태성은 조금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어제와 같은 걸로 주세요. 네. 민서가 주문을 받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태성은 민서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고 민서 역시 그를 힐끗힐끗 바라봤거든요. 국밥을 가져다 주면서 민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기, 혹시 김지연이라는 분 아세요? 이태성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나? 제 어머니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유품에서 아저씨 사진을 봤어요. 이태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래, 지연이를 알고 있지. 아니, 알고 있었지. 그럼 어머니와 어떤 관계셨는데요?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사정이요? 집안의 반대, 신분의 차이, 그런 것들 때문에 민서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지연이는 지금 어디 있나? 이태성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구나. 미안해. 몰랐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민서는 그날의 대화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태성이 어머니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혹시 그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국밥집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죠. 민서야,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민서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 이태성 아저씨 때문이지? 진짜 내 아빠일까? 모르겠어. 근데 계속 신경이 쓰여.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면서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말끔히 입은 모습이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민서 씨 계신가요? 네, 제가 민서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태성그룹 김비서라고 합니다. 김비서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민서는 태성그룹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시간 되실까요? 회장님이요? 네, 이태성 회장님 말입니다. 민서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갑자기 정식으로 만나자고 하니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국밥집 직원인데요.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수진이 민서의 팔을 살짝 찔렀어요. 까봐. 뭔 얘기인지 궁금하잖아. 결국 민서는 김비서를 따라 나섰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건물을 올려다보니 목이 아플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런 곳에 회장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민서 씨, 이쪽으로 오세요.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민서는 긴장한 나머지 손에 땀이 났어요. 들어가세요.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시내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커다란 책상 뒤에 이태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와주어서 고마워. 이태성이 일어나 민서를 맞이했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국밥집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앉아. 편하게 앉아도 돼. 네. 민서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이태성도 맞은편에 앉으며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민서야. 아니, 민서 씨. 갑자기 불러서 놀랐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실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이태성은 책상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뭔지 알겠나? 봉투 안에는 DNA 검사 의뢰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우리 둘이 정말 부녀 관계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래. 물론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어. 민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알고 싶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려니 두려웠거든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너를 버려둔 것에 대해 평생 사죄하며 살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아버지 역할이요? 내 꿈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와주고 싶어. 지연이, 내 어머니가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엄마보다 더 맛있는 국밥을 끓이고 싶어요. 요리? 네. 요리 학교에 가서 제대로 배우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했거든요. 이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의 딸이 이렇게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다니. 민서야, DNA 검사를 해보자.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도와줄게. 민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태성을 볼 때마다 묘하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고 그의 눈매가 자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해봐요. 정말? 네. 저도 궁금해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태성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김 비서를 불러 검사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어요. 구강 점막을 채취하는 것으로 끝났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민서야, 그동안은 평소처럼 지내. 결과가 나오면 연락할게. 네. 민서가 돌아간 후 이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정말 민서가 자신의 딸이라면 지연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지연아, 내가 너무 늦었나? 우리 딸을 이제라도 찾아도 될까? 한편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수진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대박! 진짜 DNA 검사까지 하는 거야? 응.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온다더라. 와. 그럼 정말 재벌 딸이 될 수도 있는 거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는 진짜 아버지를 찾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거든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민서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민서와 이태성 모두 초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서는 국밥집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을 했고 이태성은 회사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 비서가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태성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뜯어봤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아, 이태성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로 민서가 자신의 딸이었던 겁니다. 21년 동안 모르고 지낸 딸.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이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서에게 연락해. 저녁에 만나고 싶다고. 한편 국밥집에서는 민서가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비서의 전화였습니다. 민서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시간 되시면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민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온 거군요. 어디서 만날까요? 회장님께서 국밥집으로 직접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문 닫고 나서 뵈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수진이 달려왔어요. 뭐야? 결과 나왔어? 응. 오늘 저녁에 말해준다더라. 우와, 떨려 죽겠다. 나도 같이 있을까? 아니야, 둘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저녁 9시 국밥집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민서는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문이 열리며 이태성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보였어요. 앉으세요. 민서가 자리를 권하자 이태성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서야,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 그 순간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아빠. 작게 중얼거린 그 한마디에 이태성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21년 만에 찾은 딸. 너무 늦게 찾은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궁금한 게 있을 거야. 왜 엄마와 헤어졌는지,
왜 너를 버려뒀는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빠의 아버지께서 반대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 우리 집안은 오래된 문중이라서 격식을 중요하게 여겼거든. 지연, 내 엄마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셨어. 이태성은 당시를 떠올리며 괴로워했어요. 그때 난 아직 어렸고 용기가 없었어.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지. 그래서 엄마와 헤어지신 거예요? 그래. 하지만 나중에 안 거지만 내 엄마는 그때 이미 널 임신하고 있었던 거야.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엄마는 저를 임신한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내게는 말하지 않았어. 아마도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을 거야. 이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혼자서 널 낳아서 기르고 이 국밥집까지 운영하면서. 엄마 이야기 더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이태성은 잠시 기억을 되짚으며 말했어요. 지연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남을 도우는 걸 좋아했고 요리 솜씨도 뛰어났지. 특히 국밥 끓이는 건 타고났더라고. 그래서 국밥집을 하셨구나.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널 보니까 지연이를 정말 많이 닮았어. 성격도 생김새도. 민서는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게 신기했어요. 그동안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들을 알게 되니까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태성은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우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갑자기 환경을 바꾸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아. 다만요? 내 꿈이었던 요리 공부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이 국밥집도 더 좋게 만들어 보자. 민서는 감동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기억해주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최고의 요리 학교에 보내줄게. 그리고 이 국밥집도 리모델링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게 하자. 민서는 꿈만 같았어요. 그동안 포기했던 꿈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니. 감사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할 건 없어. 아빠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니까. 두 사람은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 하는 서운함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민서는 이태성과 함께 시내의 유명한 요리학교를 견학했습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실습실과 전문 강사진을 보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어째? 마음에 들어? 이태성이 물어보자 민서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야? 국밥집은 어떻게 하죠?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 문 닫아야 하나요? 이태성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좋은 사람들을 소개해 줄게. 그리고 수진이도 도와줄 거 아냐?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것 같아서 두려웠거든요. 아빠,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말해봐. 기쁘기도 하지만 조금 무서워요.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서. 이태성은 민서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아빠가 너무 성급했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직 낯설어서 그래요. 천천히 하자, 민서야. 내가 편한 속도에 맞춰서. 그때 수진이 국밥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민서야, 대박 소식이야. 뭔데? 방금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
우리 국밥집 취재하고 싶다는데 민서와 이태성은 깜짝 놀랐어요. 취재요? 왜요? 대기업 회장이 단골인 국밥집이라고 소문이 났나 봐. 인간극장 같은 프로그램 하고 싶다더라. 이태성이 당황했어요.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저도 그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신이 났어요. 뭔 소리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완전 대박 날 수 있어. 민서는 고민됐습니다. 취재를 받으면 국밥집이 유명해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 아버지와의 관계를 공개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아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결정에 따를게. 다만 취재를 받는다면 우리 관계는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 왜요? 아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 갑자기 재벌 딸이 됐다는 식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민서는 이태성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공개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일단 취재는 거절할게요. 수진이 아쉬워했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완전 대박 기회였는데. 그날 저녁 이태성은 김 비서와 함께 회사에서 민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회장님, 민서 씨 일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천천히 하려고 해. 아이가 부담스러워 하거든. 그럼 당분간은 비밀로. 그래야겠어. 그리고 국밥집 주변의 보안을 좀 강화해줘. 혹시 모르니까.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지 의문이었거든요. 한편 민서는 집에서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있었어요. 이태성과 만난 후부터 어머니의 마음이 더 궁금해졌거든요. 태성이가 보고 싶다. 하지만 그 사람의 앞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 우리 민서만은 잘 키워야지. 일기를 읽으며 민서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을지가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민서는 이태성에게 어머니의 일기를 보여줬어요. 아빠, 이거 읽어보세요. 이태성은 지연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미안해. 지연이한테도 너한테도.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고마워, 민서야. 내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엄마 얘기 더 많이 해주세요. 제가 모르는 엄마의 모습들 말이에요. 이태성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지연이와 처음 만났던 이야기부터 해줄까? 네, 듣고 싶어요. 그날부터 이태성은 민서에게 지연과의 추억들을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던 이야기, 함께 데이트했던 추억들, 그리고 시계를 선물했던 날의 이야기까지. 민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으며 태어난 아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있었어요. 정말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 의문은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결되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태성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는데 봉투는 뜯어지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이게 뭐지? 민서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태성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너무 복잡해. 내가 집안의 압력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 나는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민서의 손이 떨렸어요. 역시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군요.
하지만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이미 내 아버지께서 우리 관계를 반대하시는데 아이까지 있다는 걸 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했어. 우리 아이만큼은 사랑으로 키울게. 편지를 다 읽은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민서는 급하게 이태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지금 시간 되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1시간 후 이태성이 국밥집으로 왔습니다. 민서는 어머니의 편지를 그에게 건넸어요. 이거 엄마가 아빠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보내지 않으셨더라고요. 이태성은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아빠, 왜 엄마는 이 편지를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정말로 내 부담이 되기 싫어서였을 거야. 이태성은 당시를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그때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아빠, 그만해요. 이제는 소용없어요. 민서가 이태성의 손을 잡았어요. 대신 이제부터라도 잘해보면 되잖아요. 그때 갑자기 국밥집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어딘지 이태성과 닮아 보였습니다. 형님? 이태성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성아, 여기 있었구나. 그 남자는 이태성의 형인 이태준이었습니다. 태성그룹 부회장이자 이태성에게는 늘 경쟁 상대 같은 존재였어요. 형님이 여기는 왜? 내가 요즘 자꾸 이상한 곳을 다닌다고 해서 확인해 보러 왔지. 이태준의 시선이 민서에게 향했어요. 이 아가씨가 누구야? 이태성은 당황했어요. 아직 민서와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단골집이야. 단골집? 대기업 회장이 이런 곳을 단골로. 이태준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형님, 오늘은 그만 가시죠.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때 민서가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국밥집에서 일하는 민서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태성이가 자주 오나 봐요. 네, 좋은 분이세요. 이태준은 민서를 유심히 봤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민서입니다. 김민서.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민서가 대답하려는 순간 이태성이 끼어들었어요. 형님,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아서 말이야. 이태준은 민서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특히 눈매가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김지연 씨인가요? 민서와 이태성 모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역시 그렇구나. 지연 씨 딸이었어. 이태준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형님이 지연이를 아세요?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여자인데. 그런데 설마. 이태준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설마 이 아이가 내 딸인 건 아니겠지? 침묵이 흘렸습니다. 이태성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형님, 정말이야? 정말 내 딸이야? 이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태준은 흥분한 상태였어요. 이런 식으로 숨기고 있었구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나? 아직 모르셔. 당연히 말씀드려야지. 이건 우리 가문의 문제야. 이태성이 일어섰어요. 형님, 밖에서 얘기해요.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자. 민서 씨, 아니 조카야. 이태준이 민서를 부르는 말에 민서는 어색했어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곤란해요, 삼촌.
삼촌이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묘하네. 그런데 넌 우리 집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별로. 많이는 모르는데요. 이태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알아야겠네. 내가 우리 집안의 일원이 된 이상 말이야. 이태성이 불안해했어요. 형이 나서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형님, 천천히 하자고 했잖아요. 천천히? 이미 충분히 늦었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가문 회의도 열어야 해. 민서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이태주는 곧바로 아버지 이 회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80이 넘은 이 회장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뭐라고? 태성이가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네, 아버지. DNA 검사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이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시 그가 그렇게 반대했던 관계에서 손녀가 태어났다니. 당장 태성이를 불러. 한편 민서는 집에서 수진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민서야, 괜찮겠어? 완전 대가족 드라마 같은데? 모르겠어. 갑자기 이렇게 복잡해질 줄 몰랐어. 그때 이태성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미안해. 아버지께서 내일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 할아버지를요? 좀 부담스럽겠지만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민서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점점 일이 커지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민서는 이태성과 함께 본가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한옥 저택을 보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와, 정말 크네요. 긴장하지 마. 할아버지께서 무섭게 보이셔도 나쁜 분은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만난 이 회장은 정말 위험이 있었어요.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범접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서입니다. 이 회장은 민서를 한참 바라봤어요. 정말로 지연을 닮아 있었거든요. 그래, 민서구나. 가까이 와봐. 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이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지연이를 닮았네. 그때 그 아이도 이렇게 예뻤지. 할아버지께서 엄마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태성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이 회장의 목소리에 미묘한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집안의 전통과 체면 때문에 반대했었지.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고집스러웠나 보구나. 민서는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실 줄 몰랐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지연이한테 미안한 마음이야. 할아버지, 그런데 넌 어떻게 살아왔니?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민서는 어머니와의 추억들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키워주신 일들, 국밥집에서의 생활,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회장은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를 두었구나. 그리고 너도 잘 자랐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가족이야.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때 이태준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민서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뭘 어떻게 처리해? 우리 손녀인데. 언론에 알려지면 소란이 일 텐데요. 이 회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민서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우리 집안의 일원으로 살 거니? 아니면 지금처럼 조용히 살 거니? 민서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하고 싶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건 무서워요. 그렇구나. 그럼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 대신 내가 필요한 건 다 도와주겠어. 이태성이 안도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다만 조건이 있어. 이 회장이 민서를 바라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집에 와서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자. 그동안 못 본 시간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어. 네, 할아버지. 기꺼이 그럴게요. 그날부터 민서의 일상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국밥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이태성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할아버지를 뵈러 가는 생활이었죠. 이태성은 약속대로 민서의 요리학교 진학을 도와줬어요. 최고의 강사진이 있는 학교에 등록하고 국밥집은 믿을 만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게 했습니다. 민서야, 꿈이 이루어지네. 수진이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흥, 정말 꿈만 같아. 그런데 언제쯤 공개할 거야? 내가 재벌 딸이라는 걸.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준비가 된 다음에. 몇 달이 지나자 민서는 요리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전통 한식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났죠. 역시 어머니 딸이야. 이태성이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엄마의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밥집도 조용히 리모델링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회장이 국밥집을 직접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 손녀가 일하는 곳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이 회장은 민서가 끓인 국밥을 맛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구나. 지연이 솜씨를 그대로 이어받았어. 감사해요, 할아버지. 민서야,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집안의 일원이 된 것 같아. 그날 밤 민서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잘하고 있죠? 아빠도 찾고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그리고 엄마가 꿈꾸던 대로 요리도 배우고 있고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민서는 손목에 찬 어머니의 시계를 바라봤어요. 그 작은 시계가 가져다 준 기적 같은 만남. 이제는 그 시계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을 이어주는 사랑의 징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처럼 말이에요. 민서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국밥집 간판에 적힌 엄마 손 국밥이 달빛에 비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찾아온 사랑, 그리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모두 모인 이곳에서 민서는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